돌멩이의 마을 분들이 거의 이제 주요 마을 분들이 거의 나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착석하신 상태에서 박수를 큰 박수로 한번 드릴까요? 네, 최근에 이렇게 시내 라이브러리 오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중히 우리가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좌석을 빼고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와주시고 자리를 채워주셔서 굉장히 훈훈한 현장인 거, 온도가 조금 올라갔다, 바깥은 추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여러분들과 만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감독님 먼저 드릴까요? 돌멩이를 연출한 김정식 감독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영화 돌멩이를 보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영화 돌멩이에서 석호 역할을 맡은 김동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신부도 신부 역할을 맡은 김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죽하시면 착한 신부라는 얘기를 먼저 하실까 싶을 정도로 정말 진짜 처음 봤어요. 저도 이런 모습. 네, 착한 모습도 잘 어울린다라는 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첫 데뷔, 그리고 또 김대명 배우님께서는 첫 주연작, 그리고 처음으로 착한 연기를 하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기념비적인 처음으로 세게 착한 역할을 하신 기념비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배우들의 연기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또 감독의 출연이라는 점에서도 반가운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감독님께 그래도 영화를 어떻게 좀 구상하게 되시고 만들게 되셨는지 짧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영화를 갖다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인간들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되게 불완전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변하기 쉬운 것인지 이것을 갖다가 영화 속에 어떻게 구현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영화를 갖다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작품 보면서 토마스 빈터베르그 감독의 더 헌트 많이 생각났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한 유치원 교사가 어린 아이를 이제 그 성추행했다라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심을 사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한 마을에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작은 마을로 옮겨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지점에서 비슷한 지점을 안겨준다, 숙제를 안겨준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마을 어죽 축제라는 것을 하는 이 마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조금은 지금 2020년의 현재가 맞을까? 과거에서 어떻게 보면 튀어나온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던데 근데 그 마을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인가요? 어떤 배경인가요?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 자체가 시골의 산내라고 하는 곳인데 내산자에다 안내자예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시골 촌놈이다 보니까 그게 저는 이게 특별하지 않고 시골의 정서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그 평상시에는 별게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그 서로 막 충돌하고 그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소문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대단히 정이 많다가도 그 하나의 그 어떤 사건들 때문에 그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어릴 때부터 봐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모습들에 대해서 내 정서를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정서가 또 담으려고 했던 부분이나 뭐 어죽제라든지 그런 기타 등등한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초반에 어떤 그 마을의 정서로 봤을 때는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훈훈한 그런 공기를 자아내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공포감도 느껴지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제 그 배우님이 사실은 이제 그 마을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 기운을 받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의심을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영화의 전 그 러닝 타임 내내 고군분투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담도 크셨을 것 같아요. 이런 작품을 만날 때 배우들의 역할이 정말 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도전도 되지만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게 무거운 연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떠셨는지 시나리오 보셨을 때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다른 것보다도 이걸 어떠한 정말 의도와 다르지 않게 제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캐릭터가 가진 어떠한 다른 편견들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정말 그 감독님의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죠. 아니 진짜 이제 벌써부터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질문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진짜 8살 지능을 가진 석구를 그 행동들을 어떻게 연기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황 선생님이 김대영 배우님 6살의 지능을 가진 30살의 장인을 연기하기 힘들지 않으셨나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진짜 행동 하나하나, 말투 이런 것들 다 설정을 하셔야 됐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복장에서부터 저희 그냥 뭐 첫 장면에서 이미 끝났잖아요. 바지 팬티 치켜 올리면서 일어나는 그 장면부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 단박에 알게 해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석구를 연기를 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뭐 몇 번 얘기한 적은 있지만 이 캐릭터를 좀 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그런 걸 좀 많이 했고 뭐 많은 레퍼런스가 참고할 만한 작품들도 많고 캐릭터들도 많은데 일단 그것보다도 이 있는 그대로 오해 없이 제가 좀 잘 표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저의 8살의 모습을 좀 많이 차용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때 할 수 있는 것들 했었던 행동들이나 제가 좀 그때 친구들이랑 있었을 때의 모습들이나 뭐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려고 노력을 했죠. 8살 때도 상당히 귀염귀염 하셨나 봐요. 아니 굉장히 개구장이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귀여운 모습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그 스쿨버스에 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석구의 모습을 계속 어릴 때부터 지켜보고 그 석구의 어려운 지점들도 돌봐줬던 사람이 신부님이 아니실까 싶어요. 마을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진짜 근래 흔하지 않은 착한 역할을 받고 나서 조금 나한테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감독님 왜 주셨을까?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좀 뭐 이런 역할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누군가를 이렇게 속이거나 죽이지 않는 역할을 한 지가 좀 재밌겠구나라고도 생각했었고 무엇보다도 뭐 여기 있는 우리 김대명 씨랑 같이 이렇게 같이 한 공간 안에서 연기한다는 게 되게 많이 기대됐었어요. 제가 네. 되게 후배이지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배우라서 그래서 많이 기대하면서 같이 하게 됐죠. 네, 영화가 전개될 때마다 저 신부가 언제 본색을 드러낼 것인가 자꾸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이제 꺾일 때도 됐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캐스팅 자체가 반전의 캐스팅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감독님이 충분히 노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 배우들 캐스팅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첨언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진짜 파격적인 캐스팅이에요. 의성 선배님한테는 제가 정말로 악역에서 뽑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네, 이제 뭐 다른 뭐 감독들이나 이런 영화에서 그 선배님께서 너무나 훌륭히 하셨기 때문에 제 상상에 의해서는 뽑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선한 역할의 그 의성 선배님께는 진짜 그 선한 역할의 옷을 입히면 네. 어떤 모습이 나올까에 대한 것들이 되게 저한테 구미를 당기게 하는 부분이었었죠. 선배님께서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도 저는 계속 한번 입혀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선배님께서 저를 네. 했다가
네. 마음에만 들어 하신다면 네. 차이자 또 벌써.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착해지실 수 있을지 네, 그 감독님과의 조합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김대명 배우님 어떻게 보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사실 석구 역할을 갖다가 해주실 그 나이대 연기자분들 뭐 제가 그 이미지를 갖다 생각했을 때 저희 작품 속에서 가장 맞는 인물이 곰돌이 푸 같은. 맞아요. 그래서 8살 아이로서 옷을 갖다 입었을 때 잘 해줄 수 있는 분으로 대명 씨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대명 씨가 시나리오를 받고 해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네. 생각했습니다. 네. 너무 잘 맞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예. 근데 그렇습니다. 곰돌이 푸라는 말이 정말 딱 맞네요. 진짜 약간 아까 곰돌이 푸 감독님 얘기했을 때 살짝 고개를 돌려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옷을 입느냐도 굉장히 좀 약간 고민의 대상, 고려의 대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영화에서 이제 모자가 사실 항상 쓰고 있고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객분께서도 사실 석구의 차림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어요. 석가라는 아이들을 쓰시는 분께서 석구에게 모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모자에 유독 집착하고 떼어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김대명 배우님께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거는 감독님이 말씀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8살의 마음을 가진 어른 아이로 이 영화 속에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순수한 영혼을 8살에 멈춰져 있거든요, 나이가. 그러다 보니 많은 그 석고의 옷도 보면 멜빵 옷이잖아요. 예. 그리고 몸만 컸지. 그리고 또 모자를 갖다 이렇게 집착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편식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장치로서 8살에 머물러 있는 어른아이의 모습을 갖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구로서 사용한 겁니다. 석구가 계속 모자 쓰고 있는 것처럼 촬영 내내 좀 많이 쓰고 있으셨겠네요. 좀 약간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죠. 또 그 모자도 또 이렇게 손에도 많이 익어야 되고 또 착용감도 많이 있어야 또 진짜 같아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럼 원래 좀 약간 모자를 좀 즐겨 쓰셨었어요? 오늘도 쓰셨네요. 네네. 평상시에도 좀 사실 배우는 직업 자체가 이게 그냥 막 편하게 막 다니기 쉽진 않으니까요. 네. 모자를 좀 주로 쓰는 편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자 연기가 찰떡 연기처럼 붙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성 배우님 이 의상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이 얘기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희성 배우님 사제복이 너무 잘 어울리셔서 놀랐습니다. 이건 뭐 강동원 배우님 이후로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라는 얘기도 될 것 같은데요. 1등하고 2등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사실은 검은 사제 될 때도 저도 사제복을 한번 입었었거든요. 네네. 같이 입었었는데. 맞아요. 네. 그런 옷을 입는다는 거는 배우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평소에 입지 않는 다른 의상을 입는다는 거는 그 배우한테 되게 좋은 캐릭터를 부여해 주는 거니까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캐릭터를 부여해 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종교인의 옷을 입고 종교인을 연기한다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되는 일이기도 하죠.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사제복 입은 배우로는 강동원 배우 이후에 김희성 배우를 기억하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두 배우분들이 이제 연기를 위해서 어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의상들을 입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건의 중심에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구상으로 쓰실 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그냥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을 겪고도 굉장히 실현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겪어나갈 과정이 험난한데 석구라는 지적 장애인을 설정으로 해서 그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관객들을 더 이제 깊게 생각에 빠지게 한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주인공을 설정하신 이유도 좀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석고를 갖다가 지금 현 시대에서 많은 그 수많은 그 가해자들로 놓는 어떤 메타포를 갖다 가지려고 했었거든요.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갖다 파헤치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그 진실을 갖다 파헤치는 거는 그냥 내팽개쳐져 있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 바라보면서 막 서로가 갖고 있는 막 날선 감정들로만 충돌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지금 석구도 보면 석구가 갖고 있는 진실을 갖다 파헤치려고 그 등장인물들, 마을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수없이 변죽을 때려가면서 서로 그냥 싸우기만 하고 있거든요. 서로가 옳고 그르다는 얘기.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감정을 갖다가 석구한테 계속 너는 죄인이라고 단죄만 묻고 있죠. 네, 그런 모습을 좀. 어떻게 보면 석구는 이거에 대해서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사람들의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 돌멩이를 던지게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의 변화를 배우님께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고 따라가고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글쎄요, 일단은 뭐 그 시나리오 외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 석구의 그냥 마음 쪽으로 더 접근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진짜 친구였던 사람들이 왜 자꾸 나랑 같이 안 논다고 할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난 더 놀고 싶은데 그 마음에 대한 선만 좀 더 쫓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얘기한 것도 진짜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 같은 것들, 사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심에서 어떻게 보면 그걸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석구를 믿는다기보다 자신이 믿어야 된다고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인물? 그래서 더 혼란을 주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이 연기를 준비할 때는 그냥 저는 전적으로 석구와의 관계, 그러니까 인물과의 관계에서만 저는 모든 걸 찾으려고 좀 준비를 네.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첫째는 그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더 헌트라는 영화랑 차이점을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주인공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을 대신해서 방어해주는 사람의 역할이었는데 근데 그 역할이 가장 치명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죄다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은 장애인이다를 주장하는 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정심의 호소를 어쩌면 하는 거죠. 그 석구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겠지만 가장 치명적인 일을 그 치명적인 나쁜 일을 한 사람 결국은 악당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맡아서 더욱더 석구를 외롭게 만든 계속 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외롭게 만든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석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인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소장과 그리고 이제 신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둘 다 자신이 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념으로 보시고 어릴 때부터 내가 보아온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손윤아 씨가 연기를 하셨죠. 손윤아 씨 같은 경우는 직접 사건을 목도했다라는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 있는데 감독님이 그 두 캐릭터를 통해서 아마 이제 이 영화의 큰 주제를 이미 말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좀 약간 이들의 충돌과 대립,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을 파괴하는 것들을 어떻게 그리려고 하셨는지. 노신보와 김 선생 같은 경우는 신념의 공동체거든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사회를 갖다가 이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시간들을 갖다가 열심히 노력해왔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게 실수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연민이거든요. 근데 그 연민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를 갖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실 우리 굉장히 숭고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또한 자칫 그릇되게 이용되어졌을 때는 자칫 또 누군가에게 대단히 폭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지금 김 선생님과 노신부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부분은 여기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들 자기들이 속단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연민 속에서 자기들이 이 편견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맹신하는 부분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층위들을 갖다가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아주 대립돼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노신부하고 김 선생을 갖다가 얘기를 해준 거죠. 네. 아마 이제 그 감독님 말씀에 이 질문을 붙여서 조금 더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청개구리라고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석구라는 캐릭터에게 시련들만 보여주어서 신부님 정도만 숨구멍을 준 것 같아 보는 내내 안타까웠는데요. 혹시 다른 캐릭터에게 조금 더 감정적 여유를 풀 수 있는 캐릭터는 고려하지 않으셨나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친구라는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리는, 등을 돌리는 것 때문에 이 신부님만 의지해야 되는 석구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나리오를 갖다 쓸 때 이제 엔딩을 갖다가 생각하고 쓰게 되는데 엔딩에 대해서 고심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엔딩을 석구가 물속에 들어가고 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게 된 상황을 갖다가 많은 고심 끝에 그걸 놓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다른 옆에서 석구를 갖다가 도와주고 노신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마을 사람들의 누군가가 그 뭔가 해소시켜주는, 관객에게 해소시켜주는 모습들을 갖다가 이렇게 인물을 갖다가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상상력이 한계였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가 밀고 나가려고 하는 이 주제에 그것들 계속 덜커덕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감하게 한편으로 조금 좀 거세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네, 되게 모멸찬 현실이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저는 어쨌든 그런 이제 설정으로 인해서 이 영화의 그 가장 중요한 명장면이 탄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따라하면은 완전히 발령기가 돼서 안 될 것 같고, 신부님 나 믿어요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정말 저는 그 촬영부터 이게 정말 세팅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석양이 지는 그곳에서 두 배우가 서로 이제, 그러니까 신부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거, 석구를 그냥 도와줘야 되는 당위적인 것에서 그 석구의 천진한, 그냥 정말 너무 그냥 그냥 나 믿느냐고 물어봤을 때 오는 충격, 그 이후로 자기 자신을 다시 자기 사제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장면을 촬영하실 때 두 배우님들이 좀 어떤 마음으로 촬영하신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혜정 영화 이제 무비 매직이라고 부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촬영할 때 뭔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작지만 뭐 놀라운 게 벌어지고 모두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걸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영화를 찍을 때는 아주 가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배우건 스태프들이건 이 맛에 영화 한다 뭐 이런 그런 희열을 느끼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영화 한 편 안에 그런 순간이 없을 때도 있고 불행히도. 그런데 그날이 좀 그런 날이었어요. 그 초겨울이었으니까 석양도 굉장히 짧아서 촬영할 수 있는 시간도 몇 번 안 돼서 저희는 막 뛰어다니면서 테이크를 갔었고, 네. 그리고 그 장면 자체도 그 장면에 있는 대사들, 석구의 신부님 나 믿어요, 나는 믿는데라는 대사도 굉장히 사전에 우리가 고심을 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고민도 의논을 많이 많았던 하셨던. 네. 해결이 잘 안 되던 대사였고, 뭐 노신부한테는 더더욱이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통째로 되돌아보고 석구를 은지가 있는 병원까지 데려가는 행동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계기를 만드는 신이었으니까. 근데 뭐 그 대명 씨랑 같이 연기한 그 순간이라는 거는 배우로서는 되게 놀라운 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 네. 그냥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걸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그런 순간이라서
연기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큰 행운인 그런 시간이었죠.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의 진짜 에너지를 받으며 의지하면서 찍어야 되는 장면이 아닐까 싶었는데 저는 이제 그 촬영이 너무 좋아서 그 장면을 보면서 촬영 감독님이 누군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했어요. 벌새 찍으신 강국현 촬영 감독님이 찍으셨거든요. 정말 그 정서를 잘 담았다, 그 감정을 잘 담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그 명대사를 이 영화를 관통할 명대사를 하셨잖아요. 사실 그 대사를 이제 하기 전에 그 대본에 이렇게 보면은 점점점이라고 돼 있어요. 감독님 쩍쩍쩍. 그러니까 어떤 말 없이 어쨌든 그 의미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선배님이랑 감독님이랑. 근데 선배님께서 이제 그 대사를 이 말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자꾸 이제 김대명의 마음으로 자꾸 생각을 접근을 하니까 아니 8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 믿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이 말이 할 수 있을까 싶으니까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것조차도 제 편견이었던 거더라고요. 그 촬영 순간이 딱 되니까 이 석구라면 충분히 나 믿어요? 나 믿어? 라는 얘기를 지금 충분히 할수 약간 있는데 떠올랐어.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그 마법 같은 순간이 딱 왔던 것 같아요. 그 대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감사하고 선배님한테는 그 아까 말씀 저한테 너무 감사드리는데 오히려 제가 네. 훨씬 더 감사드리죠. 촬영 전에도 제가 뭐 찾아가서 같이 네. 작품을 던지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저한테는 너무나도 그 네. 의지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촬영은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촬영 얘기를 했던 게 이게 그 순간이 하루에 몇 번 안 오잖아요. 굉장히 짧은 순간의 시간 안에 이 완성을 하셔야 됐을 것 같은데 몇 테이크나 가셨는지 감독님 말씀 주세요. 그게 네. 촬영가 30분 정도밖에 안 됐고요. 30분 안에 그걸 다 찍어야 됐기 때문에 테이크를 갖다가 갔을 때 정말 3테이크 정도 네. 3테이크 정도 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한 한 3테이크 갔을 때 이 감정이 딱 나오니까요. 네. 다들 그 찍을 때가 다 그거든. 카메라 뒤에 한 5, 60명이 딱 줄 서 있었거든요. 기차 놀이 하듯이. 근데 기차 숨죽이면서 막 아니 사실은 보면 되게 막 몰려다녀야 되니까 우스꽝스러운데 그 석구의 대사 노신 분이 딱 그 감정 네. 잡고서 딱 했을 때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네. 뭉클하고. 네. 그랬습니다. 네. 놀랍네요, 진짜. 그렇게 중요한 씬을 어떻게 보면은 놓치지 않고 그 빛을 놓치지 않고 그 감정을 놓치지 않고 3테이크 만에 가셨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그 석구의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관객분들이 유심히 살펴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마침 이제 그 아이디가 네, 영화의 제목과 똑같네요. 돌멩이를 쓰신 분께서 질문 주셨는데 김대만 배우님께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극 중에서 석구가 표현의 도구가 돌멩이뿐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의 표시, 호감의 표시도 오로지 돌멩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 돌멩이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돌멩이의 의미보다도 석구의 표현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석구라는 친구가 자기 말로써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친구라면 배우 입장에서 너무 좋았겠지만 그것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아야 되고 8살의 마음으로 말 대신에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됐어서 일단 그 방법 중에 찾은 것들이 뭐 자전거의 벨소리를 이용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로 좀 나 여기 왔다는 표현도 하고 뭐 같이 놀자라는 표현도 하고 싶었고 뭐 가슴을 만지는 거나 뭐 그런 것들로 많이 좀 표현하고 싶었죠. 네. 석구의 언어들을 좀 찾기 위해 많이 고민했던 게 떠오르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자전거 얘기도 나와서 이것까지 연결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석구 친구다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정말 자전거 잘 타시던데 평소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는지 여쭤보셨어요. 네, 자전거 타는 거 뭐 지금은 자전거 안 탄 지 좀 됐는데 어렸을 땐 자전거 타는 거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평소 모자도 즐겨 쓰시고 자전거도 어릴 때 8살 때 아마 많이 타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 영화의 능수능란함, 석구의 능수능란한 자전거 타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이어서 제가 드린다면 저는 이제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들이 영화에 이제 충분히 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드라마로 만들었다면 아마 전사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신부와 소장님의 관계도 이미 굉장히 말로 풀이하지 못한 것들이 사연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석구도 이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정미소에서 혼자 살게 된 데에는 이 어릴 때부터 이 어린 소년에게 좀 아픈 과거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은지 역시 이제 그 영화에서 정확하게 어떤 악을 규정하진 않지만 그 나쁜 아버지의 모습도 어떤 사건을 유추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 좀 묻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런 장치를 두신 건지 좀 궁금해요. 이건 뭐 중복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거는 진실을 갖다가 파헤치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진실을 갖다가 파헤치는 영화는 이미 뭐 그런 영화들 만약에 그걸 쫓아갔다면 뭐 똑같은 영화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이 이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하려고 하는 건 진실을 갖다가 그냥 안 파헤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진실을 갖다가 어느 순간에는 진실을 가지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진실은 어느 순간 진실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 팽개쳐 버리고 서로 그냥 이 감정들의 대립만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얘기하려고 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불신 그리고 이 불신을 갖다 만들어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편견들 이런 그 편견을 갖고 있는 이 시선들에 대한 곳에 집중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히 삭제 아예 찍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거를 갖다가 얘기하려고 한 부분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우님 잠깐 이거는 약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김대명과 친구라는 아이들은 친구가 되고 싶으신 분인 것 같은데 대명 배우님과 파란색 모자 경매에 내놓을 생각 없으신지. 그러게요. 나중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네. 있겠죠. 근데 뭐 네.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300만 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좋은 일이 있으면 내놓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의 질문도 하나 좀 청개구리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어떤 행동들이 사실은 의미를 가진 게 아닐까라는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청개구리랑 관객분께서는 물수제비에 대한 좀 질문을 주셨어요. 돌멩이라는 제목이 죄가 없는 사람들만 돌을 던져라 해서 아이디어를 얻은 제목이라고 들었습니다. 석구가 친구들에게 돌을 던지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물수제비 역시 그런 의미에서 넣으신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수제비 참 저기 죄가 없는 자만이 돌을 던져라 여기서 돌멩이라는 제목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약간 변질이었는데요. 이게 부산영화제 때 거기서 한 그 관객분이 집을 하면서 그걸 물어보셨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저는 사람들이 돌을 갖다가 던지더라고 하더라도 아니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결국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뭔가 무심코 던진 이 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회의하는 것들을 한번
저희 영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었고요. 그리고 물수제비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물수제비는 이 어떻게 보면 이 물의 수면 위에서 그 반발력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건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 거기서 물수제비에서 그게 어느 순간은 그 돌멩이가 파장을 이렇게 일으키잖아요. 파장을 일으키는데 그게 제일 처음에는 물 수면 위로 날아가다가 작은 파장부터 번지게 되는 거거든요. 크게 번지게 되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건이 우리가 진실만 제대로 이 편견을 갖지 않고 바라봤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편견 속에서 서로 충돌하다 보면 크게 확장되어지는 그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네. 네. 질문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수제비에. 아까 석구와 친구도 있으셨는데 이번엔 석구야 놀자. 네. 또 한 명의 친구가 생겼습니다. 네. 석구가 노신부님에게 내 믿나라고, 내는 믿는다라고 했을 때 노신부의 입장이 아닌 석구의 친구라고 생각했을 때 김희성 배우님께서 석구에게 어떤 말을 해줬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배우님이라면 네. 글쎄요,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글쎄요. 사실 누군가를 완벽하게 믿는다는 거는 힘든 일이고, 그리고 그런 완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진짜 어려운, 누군가 나에게 넌 나를 믿어라고 물어봤을 때 좋은 친구라면 그렇게 얘기해야겠지만, 글쎄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려운. 알겠습니다. 아마 너무 이 어려운 이 상황에 대한 얘기가 답변이 되어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아까 은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넘어가서 제가 찾아볼게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사실 이제 그 성인 배우들이 이 어려운 감정을 소화하는데, 사실 이제 신인 배우의 발견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채연 배우가 굉장히 이제 그 은지 역할을 잘해냈다는 생각이 들고, 오디션으로 발탁이 된 배우예요. 사실은 연기 경험이 별로 없는 배우고, 경기 콘텐츠 진흥원이라고 이제 영화의 제작 지원을 하는 곳과 시네21 그리고 이제 사람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다양성 영화의 배우들을 발굴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 오디션을 봤는데, 대부분 이제 성인 배우들이 고득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전채연 배우는 너무 어린 배우인데, 그게 2017년의 일이거든요. 벌써 3년 전인데 너무 연기를 잘해서 심사위원들이 진짜 그냥 이제 이 배우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 해서 특별 언급상을 줘서 연기자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경우고, 이제 그렇게 데뷔하자마자 그 오디션에 되자마자 거의 이제 이 영화의 중요한 역할을 한 발군의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듣기로는 김대명 배우님도 이렇게 좀 눈여겨 보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저희가 은지 역할을 한참 오디션을 보고 있었어요.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네. 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시네21을 이제 구독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기사를 이렇게 보다가 확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이가 우리 은지 역할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기회가 되면 만나보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했었죠. 분명히 이렇게 특별 언급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몸만 어른, 마음은 8살이고 또 이렇게 전채연 배우가 연기한 은지는 굉장히 어린 소녀인데 마음은 이미 어떤 사건을 해서 커버린. 근데 그 둘이 같이 친구가 되고, 이 영화에서 진짜 석구를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 대사를 해주는 사람도 한 명밖에 없고, 친구의 정의를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고, 영화로 더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시면은 나중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죠? 네, 선재 배우님께서 전채연 배우가 진짜 첫 영화건 뭐건 하여튼 연기를 처음으로 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그 김대명 씨한테는 큰 부담이죠. 마치 애완견과 연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상대방이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뭐 동물 연기하는 것 같은 막 진짜 그런 아마추어랑 연기해야 되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였는데 그 저희 영화가 거의 그 빠른 시간에 찍었어야 됐고 거의 순서대로 영화에 나오는 순서대로 거의 찍었어요 네. 영화를. 네. 그랬는데 그래서 앞쪽 영화 제가 나중에 영화를 보니까 앞쪽보다 뒤쪽이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면서 성장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배우가. 네. 네, 알겠습니다. 전채연 배우님에 대한 궁금증들은 조금 이제 또 풀리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석구 이거 해드릴까요? 웃기니까 할까요? 석구 친구다. 아까는 석구야 놀자도 있으셨고 석구의 친구도 있었고 이번 석구 친구다도 있는데 본인의 8살 때 모습을 떠올리며 연기하셨다고 했는데 배우님 8살 때 코 올리게 셨나요? 이게 연습해서 될 게 아닌데 경험에서 나온 코 닦는 명품 연기가 일품이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살 때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 감정들을 기억해서 불러와서 내가 연기의 재료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연기자로 타고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8살 때 그렇게 기억 잘 안 나거든요. 근데 배우들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어떤 역할을 만났을 때 굉장히 잘 녹여내더라고요. 확실히 다른 감각을 가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는데 코올릭의 어떤 8살 때의 기억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네. 네. 와, 약간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석구 대명 행복해. 네. 팬이신가 봐요. 네. 돌멩이를 어떤 식으로 추천하면 좋을지 추천 멘트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하셨는데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두에게 이 질문은 좀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관객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한 감정도 드실 텐데 배우분과 감독님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화는 한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한 번쯤 이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한번 고민을 갖다가 해볼 수 있는 삶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믿음 그리고 인간의 편견이 또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이런 불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갖다가 한편으로는 해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가 마지막에 저는 그 돌멩이라는 영화는 재미있는 오락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를 그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근데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즐기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슬픈 감정도 우리가 영화에서 즐기는 것이기도 하고 뭔가 배우고 느끼는 것도 영화에서 즐기는 거잖아요. 그 영화가 그냥 단지 무겁거나 어렵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우리가 감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영화를 보면서 즐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김재범 배우님. 다른 것보다도 저희 영화는 뭐 큰 의미보다도 그냥 영화를 보시고 나는 저 중에 누구의 입장일까? 사람은 분명히 다 맞고 틀리고가 아닌데 다 다르잖아요, 사실. 쉽게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구한테 당신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김희성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를 재밌게 따라가면서도 또 이렇게 김정면 배우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을 생각해본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너무 질문이 많으세요. 이 안에 좀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열어주고 맺어주는 것이 김추자 씨의 그 꽃잎이란 노래잖아요. 굉장히 진짜 이거 영화 끝나고 나서도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저도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 이제 그 처음과 끝을 그 노래로
열고 닫은 이유를 좀 들어보면서 또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어울릴 수 있는 노래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해봤고요. 그 노래를 갖다 찾던 중에 김추자의 꽃잎을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 이거를 갖다 어디에 배치하면 되게 좋을까 OST로서. 그래서 석고의 밝고 동적인 아침의 첫 장면의 앞부분에 그 석고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보여주는 부분,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또 석고의 일과를 갖다가 꽃잎으로 보여주는 부분, 이거를 갖다가 배치를 갖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굉장히 밝고 동적으로 들릴 수 있고, 그리고는 나중에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관객분들도 보셨겠지만 이 노래가 되게 묘해서 이 분위기에 되게 이럴 때 분위기가 저럴 때 네. 분위기에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화 속에서 그 신부와 소장이 설전을 벌이는 그 장면, 대사도 굉장히 많고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갑론을박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대사 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영화가 제시해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좀 궁금증을 풀어봤는데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그래도 남아있죠. 그래서 코로나로 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많이 봐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또 이렇게 오픈 채팅방의 기회가 열리니 좀 많이 지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신 감독님과 배우분께 큰 박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